챕터 1. 음. 여기서부터 운송법규입니다. 챕터 1에서 다섯 개 있는데, 챕터 1은 헤이그 비스비 규칙, 헤이그 비스키 룰스, 챕터 2 함부르크 룰스, 챕터 3 몬트리올 룰스 컨벤션, 챕터 4 FT 컨벤션, 챕터 5 피아타 MT BL. 챕터 1. 1. 헤이그 비스비 규칙. The Hague Rules as amended by the Brussels Protocol 1968, Brussels Protocol 1968에 의해 개정된 헤이그 규칙. 1조 용어의 정리. 이 협약에서 사용된 용어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A. 운송인 carrier 이란 송화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선주, 오너 또는 용선자, 차트러를 포함한다. B. 운송계약 contract of carriage 이란 선화증권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증권에 의하여 증명되는 운송계약에만 적용한다. 다만 용성계약에 의해 발행되는 선화증권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증권은 운송인과 선화증권의 소지인 간의 관계를 정하는 순간부터 적용된다. C. 화물 구스는 산동물과 운송계약에 의하여 갑한 적재 화물이라고 기재되고 그렇게 운송되는 화물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물품, 제품 및 상품을 포함한다. D. 선박, ship은 해상 운송에 사용되는 일체 선박을 의미한다. E. 화물 운송, carriage of goods 의 기간은 물품이 선박에 적재되는 때부터 양육되는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2조 운송인의 권리와 의무 6조 운송인의 자유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인은 모든 운송계약에서 화물의 선적, 취급, 적부, 운송, 보관, 관리 및 양육에 관하여 이 협약에서 규정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며 권리와 의무에 대해 면책권을 보유한다. 3조 운송인의 의무 1. 운송인은 항해 전과 항해 시점에 상당한 주의를 갖고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A. 선박으로 하여금 가망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B. 선박의 승조원 배치, 선박의 장비 및 필수품 보급을 적절히 한다. C. 화물이 운송되어질 선창, 냉동실, 냉기실 및 화물 운송에 필요한 선박의 그 외의 모든 부분을 화물의 수치, 운송 및 보존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한다. 2. 4조 운송인의 면책, 4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인은 화물의 적재, 취급, 선내 작업, 운송, 보관, 관리 및 양하하는 데 적절하고 신중히 하여야 한다. 3. 운송인, 선장 또는 운송인의 대리인은 화물을 자기 관리하에 인수한 후 송화인의 요구에 송화인이 요구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선화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A. 화물을 선적하기 전에 송화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것과 동일한 화물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주요 화인. 다만 이러한 화인은 비포장일 때 그 화물 자체에 포장 화물일 때에는 항해가 끝날 때까지 통상 읽을 수 있도록 화물이 들어있는 상자나 포장에 명확히 압입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B. 송화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내용과 동일한 포장의 개수 또는 경우에 따라 수량이나 중량. C. 화물의 외관 상태. 다만 운송인, 선장 또는 운송인의 대리인은 화인, 수량, 용적, 중량이
실제 인수한 화물을 정확히 나타내지 못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거나 또는 이를 검사할 적절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선화증권에 이를 기재하거나 표시할 의무가 없다. 4. 선화증권은 상기 사망 A, B, C 선화증권의 교부에 따라 기재된 대로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하였다는 추정적인 증거가 된다. 다만 선의로 행동하는 제3자에게 선화증권이 양도된 후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송화인은 선적 시 운송인에게 자신이 통지한 대로 화인, 번호, 수량 및 등량의 정확성을 담보한 것으로 간주하며 송화인은 이러한 사항의 부정확성의 결과로 야기되는 모든 손실, 손상, 비용을 운송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에 관한 운송인의 권리는 송화인 이외의 모든 자에 대한 운송계약상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한받지 않는다. 6. 운송계약에 의해 화물을 인도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화물이 인도되기 전 또는 그와 동시에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화물의 멸실, 손상과 그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거나 또는 멸실이나 손상이 외관상 분명하게 나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화물 인도 후 3일 이내에 그러한 통지가 없는 한 운송인은 선화증권에 기재된 대로 화물을 인도하였다고 추정된다. 화물을 인수할 당시 화물의 상태에 관하여 공동조사나 검사를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서면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음, 음, 6항의 이를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운송인 또는 선박은 어떠한 경우에도 화물을 인도한 시점 또는 인도했어야 할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이 대기되지 않는 한 화물에 대한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책이 된다. 다만 이 기간은 소송 원인의 발생 후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연장될 수 있다. 화물이 현실적 또는 추정적 멸실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운송인과 수화인은 검사와 검수를 함에 있어 상호 모든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6항의 2, 6 비스기비 규칙에 비스기비 규칙에 추가했다는 거죠. 제3자에 대한 배상 청구 소송은 사건이 계류된 법 정지의 법에 의하여 허용된 기간 내에 제기가 없을 경우 전 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제기될 수 있다. 다만 허용되는 기간은 그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손해배상을 지급한 날 또는 소송에 대해 소장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7. 화물이 선적된 후 운송인, 선장 또는 운송인의 대리인이 송화인에게 교부하는 선화증권, 송화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선적, 쉬프트, 선화증권이어야 한다. 다만 송화인이 화물에 대한 다른 어떤 권리 증권을 교부받았을 경우에는 선적, 선화증권의 교부와 상환하여 동권리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운송인의 재량에 따라 운송인, 선장 또는 운송인의 대리인은 그 권리증권에 화물이 선적된 선박명과 선적일자를 기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재된 권리증권은 제3조 제3항 선화증권의 교부에 규정사항을 표시하고 있을 경우 그러한 권리증권은 본조의 취지에 따라 선적 선화증권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간주한다. 8. 본 협약에 규정된 의무를 태만
과실 또는 불이행하여 발생된 화물의 멸실, 손상 또는 화물에 대한 멸실, 화물에 관련된 멸실, 손상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운송인 또는 선박을 면제시키거나 본 협약의 규정과 달리 이러한 책임을 경감시키는 운송계약상의 일체의 조항, 계약 또는 합의사항은 효력이 없다. 어,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조항 또는 이와 유사한 모든 조항은 운송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간주한다. 4조 면책조항 1. 3조의 1항 선박의 가망 주의 의무 에 따라 선박을 가망 상태로 하고 선박의 승조원 배치, 장비 및 필수 보급품들을 적절히 하고 선박의 창내 냉동실, 냉기실 및 물품의 운송에 사용되는 그 외의 모든 부분을 화물의 인수, 운송, 보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하는 데 있어서 운송인이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는 데에 그 원인이 있지 않는 한 선박의 불가망성의 결과로 발생한 멸실 또는 손상 등에 대한 책임은 운송인이나 선박이 공이 지지 않는다. 선박의 불가망 능력 때문에 멸실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를 경주하였다는 입증 책임은 그 조항에 따라 면책을 주장하는 운송인 또는 그 밖의 자에 있다. 2. 운송인이나 선박은 다음 각 호에 인한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A.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 관리에 있어 선장, 선원, 도선사 또는 운송인의 고용인의 행위와 태만 또는 과실에 의한 손실. B. 운송인의 사실상의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화재로 인한 손실. C. 해상 또는 그 외의 가항 수로에서 재해, 위험, 사고로 인한 손실. D. 천재지변에 의한 손실. E. 전쟁 행위에 의한 손실. F. 공적 행위로 인한 손실. G. 군주, 통치자 또는 인민에 의한 구속, 억류 또는 재판상의 차압에 의한 손실. H. 검역상의 제한에 의한 손실. I. 화물의 송화인, 소유권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나 지정인의 태만 행위에 의한 손실. 어, J. 음, 음.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부분적 또는 전면적인 동맹 파업, 직장 폐쇄, 노동의 정지 또는 방해에 의한 손실. K. 폭동 및 내란에 의한 손실. I. 해상에서 인명 및 재산의 구조 또는 구조의 기도에 의한 손실. M. 화물 고유의 하자 및 화물의 품질 또는 결함에 의한 용적 또는 중량의 감손이나 그 밖의 실체의 멸실 또는 손상. N. 포장의 불충분에 의한 손실. O. 화인의 불충분 및 부적당에 의한 손실. P.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의한 손실. Q. 운송인의 사실상의 과실이나 고의에 의하지 않거나 또 운송인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의 과실이나 태만에 의하지 않는 그 밖의 모든 원인. 그러나 화물의 멸실이나 손상이 운송인의 사실상의 과실이나 고의 또는 운송인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의 과실이나 태만에 의하여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증 책임은 이러한 면책을 주장하는 자의 운송인이겠지 에게 있다. 3. 송화인은 운송인이나 선박이 입은 멸실이나 손상에 대해
송화인 또는 그 대리인이나 고용인의 행위, 과실 또는 태만의 원인이 있지 않는 한 책임이 없다. 4. 해상에서 인명이나 재산을 구조하거나 이러한 구조를 하기 위한 이로 또는 그 외의 합리적인 이로는 본 협약이나 운송계약의 위반이나 침해로 간주하지 않으며 운송인은 이러한 결과로 발생한 일체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A. 화물의 성질 및 가액을 선적 전 송화인이 신고하거나 선화증권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운송인 또는 선박은 어떠한 경우에도 포장 또는 단위당 666.67 SDR 또는 킬로그램당 2 SDR 중 높은 쪽의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화물 또는 화물에 관한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B. 배상하여야 할 총액은 계약에 따라 선박에서 양육되거나 또는 되었어야 할 장소 및 시점의 화물 가액을 참조하여 산정한다. 화물 가액은 상품 거래소 가격에 따라 또는 이러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그때의 시장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상품 거래소 가격도 시장 가격도 없는 경우에는 동종 또는 동일 물품의 동일 품질의 물건의 통상 가액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C. 컨테이너 펠레트 컨테이너 펠레트 또는 이와 유사한 운송 용구가 여러 개의 화물을 통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선화증권면에 그러한 운송 용구가 적입된 것으로 수량 표시가 되어 있는 포장 또는 단위의 수가 포장 또는 단위와 관련하는 한 이 항의 적용상 포장 또는 단위의 수로 간주된다. 음, 이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용구가 포장 또는 단위로 해석된다. D. 2조에서 규정된 계산 단위는 IMF에서 규정한 특별 인출권 SDR (Special Drawing Right) 를 말한다. 이 항의 A호에서 규정한 총액은 소송이 계류된 법 정지의 법에서 결정한 날짜에 있어서 국내 통화 가치를 근거로 하여 국내 통화로 환산되어야 한다. 2. 운송인 또는 선박이 손해를 발생시킬 어, 음, 음, 의도가 있었거나 또는 무모하게 그리고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행한 자기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입증되었을 때는 운송인 선박은 본 항의 책임 제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F. 본 항의 보상 한도에 규정된 신고가 선화증권상에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일단 추정적 증거가 되지만 운송인에 대해 구속력을 갖거나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G. 운송인, 선장 또는 운송인의 대리인은 송화인과 합의에 의거 본항의 가액 신고에 규정된 금액이 아닌 최고 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그렇게 합의된 한도액은 본항의 보상 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도액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H. 송화인의 고의에 의하여 화물의 성질 및 가액이 선화증권에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운송인 또는 선박은 어떠한 경우에도 화물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인화성, 폭발성 또는 위험성 있는 화물을 선적하는 경우 운송인, 선장 또는 운송인의 대리인이 동화물의 그러한 성질 및 특징을 알았다면 선적을 허용하지 않았을 화물에 대하여는 운송인은 양하 전 언제라도 손해배상 책임 없이
양육하거나 파괴 또는 무해 조치를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송하인은 이러한 화물의 선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와 비용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만일 운송인이 화물의 성질을 알고도 선적한 경우라도 그것이 선박이나 화물에 위험을 끼치게 될 경우 운송인은 공동 해선이 성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에 언급한 방법으로 아무런 책임 없이 어떠한 장소든지 양압, 파괴 또는 보해 조치를 할 수 있다. 4조의 2 사비스비 비스비 규칙 들어가는 거. 비계약적 청구에 대해 적용. 1. 본 협약이 규정한 항변 사유 및 책임 한도는 소송이 계약에 기초한 것이든 불법 행위를 기초한 것이든 기초로 한 것임을 구분하지 않고 운송 계약에 의해 포함된 화물의 멸시 또는 손상에 관하여 운송인에 대한 일체의 소송에 적용된다. 2. 소송은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이러한 사용인 또는 대리인은 독립계약자가 아닐 것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동사용인 또는 대리인은 운송인의 협약에 의거하여 원용하는 항변 사유 및 책임의 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운송 및 이러한 사용인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의 합계는 본 협약이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 4. 다만 이들이 손해를 발생시킬 의도가 있었거나 또는 무모하게 그리고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행한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자기 또는 부작위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은 4조 운송인의 책임 제한의 규정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5조 운송인의 의무 중간 및 권리 포기. 운송인은 본 협약에 규정된 권리와 면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의무와 책임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다만 이러한 권리 포기나 증가는 송하인에 대해 교부한 선화증권에 구현되어 있어야 한다. 본 협약은 용성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용성계약 백끼리 하는 거. 그러나 용성계약 하에서도 선화증권이 발행되는 경우, 항해용선이지 경우에는 이러한 선화증권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른다. 본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공동해선에 관한 합법적 조항을 선화증권에 삽입하는 것을 못하게 하지는 않는다. 6조 운송인의 자유계약. 상기 각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송인, 선장 또는 운송인의 대리인과 송하인은 어떠한 특정 화물에 관하여도 동화물에 대한 운송인의 의무와 책임 또는 동화물의 운송인의 권리와 면책에 관하여 이러한 약정이 공공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가망성에 대한 운송인의 의무, 해상 운송 화물의 선적, 취급, 선내 작업, 운송, 보관, 관리 및 양화에 대한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주의 등에 관하여 어떠한 조건으로도 자유로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선화증권이 발행되지 않았거나 발행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약정된 비유통성 증권이라고 명시된 화물 수취증에 구현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체결된 약정은 완전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단 본 조항은 통상적인 상거래에 의하여 선적되는 통상의 상업적 화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운송해야 할 재산의 특성과 상태 또는 운송 이행에 따르는 사정과 조건에 대한
대하여 특약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그 밖의 화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7조 선적 전후의 책임에 대한 계약의 자유, 계약 자유. 본 협약의 어떤 규정에서도 해상 화물의 선적 전과 양학 후에 있어서 화물을 보관, 관리, 지급할 때 또는 이에 관련하여 발생되는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운송인 또는 선박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하여 운송인이나 송화인이 어떠한 협정, 계약, 조건, 유보 또는 면책을 체결하는 것을 못하게 하지 않는다. 8조 선주의 책임 제한. 본 협약의 본 협약의 재규정은 항해 선박의 선주의 책임을 제한하는데 관계되는 현행법상의 운송인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9조 원자력 손해에 대한 책임. 본 협약은 원자력 손해에 대한 책임을 규제하는 일체의 국제협약 또는 국내법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0조 협약의 적용 범위. 본 협약의 규정은 선박, 운송인, 송화인, 수화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국적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경우의 다른 국가에 있는 한국 안의 화물 운송에 관한 모든 선화증권에 적용된다. A. 선화증권이 제약국에서 발행하는 경우. B. 운송이 제약국 항구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음, C. 선화증권에 포함된 계약 또는 선화증권에 의해서 증명되는 계약이 본 협약의 규칙 또는 규정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국내법이 계약에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11조 협약의 비준. 벨기에 정부는 이 협약의 서명일로부터 가산하여 늦어도 2년의 기간을 경과한 후에 이 협약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 협약을 비준할 준비가 있다는 취지를 선언한 제약국의 정부와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비준서는 이들 정부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 날 브뤼셀에 이를 기탁하여야 한다. 비준서의 제1회 기탁은 이에 참가하는 국가의 대표자와 벨기에 외무부 장관이 서명한 조서에 의해서 확인되어야 한다. 그 다음의 기탁은 벨기에 정부 앞으로 또한 비준서를 첨부한 서면에 의하여 통지를 가지고 행하여야 한다. 비준서의 제1회 기탁조서 앞에 게시한 통지서 및 통지서에 첨부한 비준의 인증 등본은 벨기에 정부에 의하여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곧바로 협약의 서명국 및 가입국에 송부되어야 한다. 앞에서 말한 그 후에 비준서를 기탁하는 경우에는 벨기에 정부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을 동시에 통지해야 한다. 12조 협약의 가입. 서명국은 브뤼셀의 국제회의의 대표를 출석시켰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는 가입서를 벨기에 정부에 대해서 서면으로 그 의사를 통지 또는 가입서를 송부하는 것으로 한다. 가입서에는 벨기에 정부의 기록국에 가입서는 벨기에 정부의 기록국에 기탁되어야 한다. 벨기에 정부는 모든 서명국 및 가입국에 대하여 곧바로 통지서 및 가입서의 인증 등본을 송부하고 또한 그 통지서를 수령한 날을 통지해야 한다. 14조 자치령, 보호령 등의 개별 가입. 제약국은 서명, 비준서의 기탁 또는 가입 시에 이 협약에 대하여 행하는 수락이 자기 나라의 주권 또는 권력하에 있는 자치령, 식민지, 속지, 보호령 또는 해외 영토의 일부 또는 전부에 적용되지 않음을 선언할 수 있다. 제약국은 그 후 당초의 선언에서 제외된 자치령, 식민지, 속지, 보호령 또는
해외 영토의 어느 것을 위해서 별개로 협약을 가입할 수 있다. 어, 체약국은 또 그 주권 또는 권력 하에 있는 자치령, 식민지, 속지, 보령 또는 해외 영토를 위하여 마찬가지로 별개로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14조 효력의 발생. 이 협약은 비준서의 제1의 기탁에 참가한 국가에 관해서는 그 기탁에 관한 조서 일부의 날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이 생긴다. 이 협약은 그 후 이것을 비준 또는 이에 가입하는 국가 및 그 후에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서 효력이 생기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서 정하는 통지서를 벨기에 정부가 수령한 후 6개월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15조 협약의 폐기. 체약국 중에 한 나라가 이 협약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벨기에 정부에 대하여 폐기를 통지해야 한다. 벨기에 정부는 음, 벨기에 정부는 다른 모든 제약국에 대하여 곧바로 이 통지서를 인증 등본을 송부하고 또한 그 통지서를 수령한 일자를 통지해야 한다. 폐기는 벨기에 정부가 이 통지서를 수령한 후 1년이 되면 통지서를 행한 국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16조 협약의 개정. 각 제약국은 이 협약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회의의 개최를 제의할 수 있다. 이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는 국가는 벨기에 정부를 통하여 다른 제약국에 대해서 그 의사를 1년 전에 통지해야 한다. 벨기에 정부는 회의의 소집 책임을 진다.